안녕하세요. 사회복지조사 방법론 벌써 5주차 수업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저 벚꽃도 잘 피고 봄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일 것 같은데 뭐 예년과 다르게 좀 더 일찍 따뜻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또 아마도 건강이라든가 또 야유회, 뭐 여행 같은 거를 많이 다니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료 수집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책으로 따지면은 좀 뒷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간에 원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좀 더 먼저 알면 좋을 만한 얘기가 책에 대한 뒷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료 수집에 대한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73쪽입니다. 173쪽에 맨 위에 줄이요. 자, 통상 자료 수집이란 무언가를 만들거나 이루는 데 바탕이 되는 재료를 모으는 것을 말한다. 자, 따라서 과학적 조사 연구의 자료 수집이란 연구나 조사하는 바탕이 되는 각종 자원을 모으는 일입니다. 자, 강의 자료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적어놨죠. 자료 수집은 연구나 조사에 사용되는 자원을 모으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회복지조사방법론을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이 자체가 벌써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라는 매우 유용한 매체가 생기는 바람에 예전에는 우리가 네이버의 지식백과, 자, 네이버 지식인이 답변을 해줄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었고, 때로는 다른 포털 사이트에 이것저것 물어보면은 누군가가 좋은 뜻으로 댓글을 달아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검색 창이 유튜브가 됐죠. 그래서 유튜브에 단어만 뭐 적당히 검색을 하면 내가 원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시청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것들도 모두 자료 수집이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행 연구 검토 또는 연구 조사, 뭐 예전에 말씀드린 예비 조사, 파일럿 테스트, 파일럿 스터디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자료 수집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3쪽에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 문단에 자,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데 1차 자료는 연구자가 또는 조사자가 연구 달성을 위해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 수집하는 자료로 조사의 목적과 정확히 일치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본인이 알아서 가공할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조정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료 수집하는 그 동안에 시간이나 비용, 인력 등이 좀 모자라거나 과도하게 돈이 들거나 시간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1차 자료라고 한다면 연구자, 조사자하고 자료하고 중간에 걸림돌이 없는 뭐 누구를 거쳐서 뭐 다른 사람의 뭐 어떤 책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연구 대상 자료를 내가 보거나 만지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험 연구 같은 경우는 2차 자료가 별로 쓰이지를 않아요. 자, 내가 실험 도구를 만들어서 통제된 어떤 공간에서 뭐 실험쥐라든가 무언가를 가지고 기계를 조작하거나 만지는 것은 1차 자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거나 뭐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을 뭐 검토하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직접 다룰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1차 자료고, 우리 인문사회 계열에서의 1차 자료는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있죠. 자,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고문서 같은 거를 이제 본인이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해독을 할 때, 이게 이제 내가 해독했을 때는 나는 A라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고, 또는 같은 글자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게 B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전에 이 한자의 뜻과 임진왜란 전후의 한자의 뜻이 약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글자 하나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문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 예전에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국사 연구 같은 경우는 1차 자료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뭐 경주라든가 공주라든가 부여에 가보시면 우리가 고분이라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고분 같은 거 출토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내가
갔는데 이제 이걸 발견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1차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비석 있죠? 뭐 진흥왕 순수비 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현장을 가다가 이렇게 비석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거 분명히 남들도 그거를 보고 지나갔을 건데 관심이 없었을 건데,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이 가다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길게 누워 있는 걸 봤더니,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순수비, 예전에 이제 삼국시대 때 비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탁본이라는 걸 또 하고 연대기 추정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발견된 비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드릴게요. 2차 자료는 조사 목적의 활용이 가능한 기존의 모든 자료, 자, 즉 조사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거나 작성한 1차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자, 그래서 필기가 가능하시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나 행정학, 그리고 정치학,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이런 자료들은 거의 대부분 2차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논문, 다른 사람의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간행물, 정부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이 아주 훌륭한 백서라고 할 수 있죠. 백서라고 합니다. 화이트 페이퍼. 그래서 뭐 2023년 사회복지 백서 예를 들어서요. 그런 것들은 아주 훌륭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3쪽에 아래에서 6번째 줄 계속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2차 자료는, 자, 자료의 내용, 정의 등이 자신의 연구와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 접근이 어렵거나 제한된 자료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말도 맞아요. 맞는데 2차 자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법령이죠. 자, 법령은 누가 봐도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법령을 해석하는데 이제 해석을 좀 다르게 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 요새는 옛날과 다르게 자료의 접근이 사실상 거의 무한대로 접근이 가능해요. 본인이 시간과 능력만 있다고 하면은 뭐 도서관이라든가 어디라든가 충분히 자료의 접근이 가능하고, 요새는 이제 옛날 자료를 전부 다 이미지로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옛날 신문, 뭐 일제강점기 신문이라든가 1960년대 신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찾으면 다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이런 사회복지 개념에서는 2차 자료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뒷장에 174쪽에 직접적 수집법이라고 해서 직접 수집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굳이 모르셔도 되고, 자, 질문지법이라고 있습니다. 174쪽의 맨 아랫줄이요. 자, 질문지법은 사전에 작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으나 여러분과 제가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질문지법이라고 하죠. 설문이 대표적인 거고요. 자, 그리고 175쪽에 집합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집합조사는 맨 위에 줄입니다. 175쪽. 일정 장소에 모인 사람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하고 현장에서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자, 시간이 절약되고 조사가 간편하다라고 하는데, 저나 여러분들은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해왔죠. 자, 담임선생님이 자, 얘들아 이거 좀 해서 지금 자, 몇 분 뒤에 다 걷는다. 이게 직접 조사입니다. 이게 집합 조사입니다. 많이 해봤잖아요. 바로 응답해서 달라고요. 자, 그리고 배포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직장이나 가정지에 질문지를 전달해서 일정 시간 후에 좀 시간을 조금 두고 달라고 하는 방법인데, 자, 이 조사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회사에서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평가를 할 때 이 방법이 많이 쓰이고요. 보통 이제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어떤 특정한 조직을 좀 컨설팅 해달라고 하면은 컨설팅 회사 또는 그 팀에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조직 구성원들한테 다 보내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 생각을 응답해 달라. 그래서 일주일 안에 모아가지고 통계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배포조사라고 합니다. 자, 전화조사는 요새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사람 말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음 말소리가 있는데, 원래는 기계음 말소리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목 아프잖아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많이 동원이 됐던 적도 있었는데, 기계음이 그렇게 사람의 귀에 익숙하지 않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응답률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요새 보완하고자
어떤 경우는 사람이 물어보고 어떤 경우는 기계 음이긴 한데 과거와 다르게 좀 더 음성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죠. 조금 더 그 사람의 목소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화조사는 사람의 목소리와 기계의 목소리가 동시에 동원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6쪽에 우편조사인데요. 우편조사하고 이제 그 인터넷 조사는 사실 뭐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예전에는 우편조사에서 뭐 그 반송봉투까지 넣어서 했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우편조사는 거의 제가 해본 적이 없고요. 인터넷 조사가 가장 많이 이제 나타나죠. 자, 그래서 176쪽에 인터넷 조사인데, 자, 거기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인터넷 조사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사비가 저렴하고 거리와 시간의 제약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기능은 요새는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채점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클릭해서 제출 누르면은, 특히 네이버 설문지와 구글 설문지는 해서 제출 누르면은 바로 이제 그 연구 당사자의 이메일이나 연구하는, 조사하는 사람의 그 나름대로의 시스템에 기록이 금방 되죠. 그리고 요새는 엑셀로 정리가 다 돼 있어요. 다 돼서 내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 인터넷 조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문자 링크, 문자나 이제 카카오톡 링크로 보내는 경우가 요새는 대중적이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이렇게 큰 화면에서 읽어야 되는 경우들, 좀 읽고 응답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방법이긴 한데,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번거로운 것들이 다 없어지고, 자, 링크 하나로 보통 설문 참여가 거의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간식 문항도 다 그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자, 전화번호를 알고 상대방이 보낸 거잖아요. 그럼 응답을 하면은 이게 전화번호에 맞게 이렇게 응답이 돌아온다는 거를 만약에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요 사람은 이렇게 응답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했고를, 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볼 만한 조사는 보통 우편이나 인터넷 조사 같은 걸로 안 하죠. 자, 그래서 한 100명, 200명 해가지고 링크를 보내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상, 뭐를 이제 줄 거냐, 그러면은 뭐 보통 편의점 2,000원짜리 쿠폰 등을 주죠.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 조사가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자, 자료 수집의 첫 번째 얘기, 1차 자료와 2차 자료, 자, 그리고 집합조사, 배포조사, 전화조사, 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질문지법, 그리고 우편조사를 인터넷 조사로 제가 대체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이나 네이버 설문지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구글과 네이버라는 회사가 그런 수많은 응답 결과들을, 자, 나름대로 얼마든지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빅데이터, 엄청나게 큰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걸 가지고 정부, 기업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코 사회복지 안에서만 이러한 방법이 쓰이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